네, 안녕하세요. 블랙 버밀린입니다. 11월 29일 새벽 5시 51분입니다. 오늘 목적지는 한유 스카이 스포츠라는 곳입니다. 예전에 자주 갔던 곳인데 특징적인 게 그냥 공원이거든요. 그냥 공원인데 사이타마현에 좀 변두리에 있는 공원에 부지가 되게 넓고 물론 공짜인데 되게 큰 미끄럼틀이 있거든요. 예전에 차량으로 자주 갔었는데 이번에는 이 차로는 처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미끄럼틀 한번 타고 이렇게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꽤 거리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63km, 시간으로 1시간 48분으로 나오네요. 조금 빠듯한데 제가 지금 돌아오는 시간이 7시는 아니어도 되는데 근데 좀 예정이 있어서 돌아올 때는 좀 고속도로 타고 와야 될 것 같긴 해요. 평소에는 더 걸리거든요, 솔직히. 낮에 가면, 지금 새벽이라서 근데, 낮에 가면은 2시간 반은 걸리는 곳이에요. 63km 정도니까, 그렇죠. 요새 일출이 많이 늦어져서 지금 일출 시간이 6시 반이거든요. 근데 약간 해가 뜨기 전에도 약간 밝아지니까, 그래서 약간 밝아져 있는 편이긴 해요. 보니까 약간 밝아져 있더라고요. 이 영상 찍으면서 이쪽으로 가는 길은 이 새길로 빠진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가기는 갔는데 영상 찍으면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차량 딜러 있는 쪽 길이거든요. 그래서 올 때는 차량 딜러 들렀다가 올 때는 항상 이 길로 돌아오는데 갈 때는 이 길로 잘 안 가요.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까 저 큰 대로가 조금 시간적으로는 더 빠를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오늘은 이쪽 길 잘 안내 안 해주는 건데 아침이라서 그런지 이쪽으로 안내해주네요. 좀 확실히 좀 밝아져 있긴 해요. 조금 더 일찍 나오려 했는데 아까 차량이 갑자기 그 통신 회선에 연결이 안 돼서 구글맵을 쓸 수가 없었어요. 잠시 좀 기다렸다가 이것저것 한다고 가끔씩 좀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GPA가 진짜 가끔이긴 한데 가끔씩 GPA를 못 잡아서 카플레이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빠지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도 내비가 없으면 못 가요. 요새 진짜 대충 중간까지는 물론 당연히 대충 방향은 아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 싶은데 또 중간 그거 차를 멈추고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세팅하고 가는 게 좀 안전하죠. 제가 생각했던 방향은 대충 맞을 텐데 근데 혹시나 틀리면은 엄청 시간 걸리니까. 근데 여러 번 간 곳이라서 뭐 근데 초반만 기억하지 이 60km 넘어가면 중간에 길을 잘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근데 확실히 좀 6시쯤 되니까 일주 시간 30분 전이라 해도 확실히 밝긴 밝네요. 좀 더 일찍 나왔어도 됐을 텐데. 항상 요새 그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일주 시간 늦어서 늦게 나오는데 좀 더 일찍 나왔어도 됐겠다라는 생각은 얘기는 매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낮에 붐빌 때는 2시간 반, 그리고 지금 그 새벽에 좀 안 붐빌 때는 1시간 30분까지는 찍더라고요. 35분, 33분. 근데 지금 다시 여기 좀 달렸잖아요. 지금 좀 달렸는데도 지금 1시간 40분 찍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이런 시간에 그 공원에 간 적이 없는데, 공원에 따라서는 쇠사슬 잠기고 문을 안 열어주는 데가 그거 폐쇄된 곳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거기 도착해서 일단 미끄럼 한번 타고 올려 했는데 그건 못 타고 올 수도 있겠죠. 좀 보고. 평일은 11월 달도 벌써 끝나고 12월 달이 돼 가네요. 여기서 좌회전. 꺾는 길은 참 꺾는 루트는 많죠. 여기는 여러 번 꺾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타마 쪽 갈 때는 이렇게 가는 루트가 많아서. 지금 바깥 기온은 11도. 어제 조금씩 많이 내려갔어요. 한 자릿수 중반 가까이,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 중반 가까이 내려가니까. 근데 최고 기온은 요새 20도 가까이 있더라고요. 한낮에는 잘 사무실에 있으니까 밖에 나갈 일은 잘 없는데,
차량도 좀 많고 그렇네요. 돌아올 때는 더 밀리려나? 거의 고속도로 확정인가? 지금 되게 간당간당하거든요. 돌아올 시간도. 속도로비가 지금 6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돌아올 때 고속도로 타면은 엄청 단축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 30분? 뭐 1시간 40분에서 30분 단축이면 큰데, 근데 그게 또 2,000원 가까이 든다고 생각하면, 2만원 가까이 든다고 생각하면 좀 많이 아깝다고 생각 들거든요. 고작 30분. 그래서 30분이 엄청 중요할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결국 이 차가 제가 고속도로에 특화된 그 핸즈오프 기능 때문에 더 비싼 그레이드를 샀는데 결국은 안 써요. 고속도로 잘 안 타니까. 좀 역시 필요 없었나 생각이 좀 드는데. 목적지를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았으려나. 좀 시간 없는데 조금 먼 곳에 설정한 것 같아서. 단순하게 따지면 130km거든요. 왕복. 강 지나가는데 여기 사이타마현에 들어왔거든요. 사이타마현 와코시에 들어왔습니다. 또 와코시에서 토다시로 넘어갑니다. 왜 이 사이타마현 안에서 이 다리 사이 강 쪽에 뭐 경계선을 그렇게 둘 필요가 있나 싶은데, 안에도 저렇게 둘 필요가 저렇게 그 상세하게 얼마 안 되는 거리 가지고 저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가 싶긴 한데, 아까부터 자꾸 황색불에 멈춰서야 되는데 그대로 가고 있어요. 마음이 조금 급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시간이 조금, 그냥 아무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확실히 제가 잘 못하는 거, 운전 중에 잘 못하는 거,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멈춰서기, 이게 참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법규 위반이긴 한데, 근데 사람이 그게 지나갈 사람인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그거 잘 모르겠는 것도 있고, 약간 주의력 부족인 것도 있고, 아무튼 그게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 거예요.
토다역. 우리나라 그 한국 LPG를 일본에서 LP 가스라고 하는데 영어 표기도 LP 가스라고 하네요. 영어 표기는 LPG이고 일본어로 말할 땐 LP 가스라고 할 줄 알았는데 표기도 LP 가스라 하네요. 뭐가 더 영어 쪽으로는 표준이지? NZ 레귤러 150엔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최근에 그 일본에서 가솔린 잠정 세율이란 게 폐지됐거든요. 옛날 오일 쇼크 때 원래 가솔린에 들어가는 세금이 있고 그리고 잠정적으로 걷어들이는 세금, 그 다음에 소비세, 전부 가격에다가 소비세를 10%짜리 소비세를 붙여요.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옛날부터 되게 많았거든요. 가솔린 170엔이면 보통 70엔 정도가 세금인데 요 잠정 세율이 20몇 엔 정도 될 거예요. 기사 봤을 때 그게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싸진 것 같아요. 보니까. 연비가 딱히 이코 모드로 안 달렸는데 23.5km가 나왔네요. 지금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서 이코 모드로 달리면 25km도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난방을 안 켜서 그런 것도 있어요. 난방 켜면 좀 김이 설해가지고 자주 외기 모드를 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니라서 좀 따뜻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좀 달리다가 난방 안 썼는데 제가 차 안에 온도계랑 습도계를 넣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집 나올 때는 바깥 온도가 11도, 차 안 온도도 11도였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차 안 온도가 12.9도, 13도 가까이 됐어요. 아마 체온 때문에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리고 그렇게 춥지도 않거든요. 따뜻하게 입고 있어서. 특히 에어컨을 안 켠 게 아마 연비가 되게 좋은, 지금 24.7km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리고 차가 좀 적정하게 느린 속도로 차가 좀 등량이 있어서 가야 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속도가 60을 넘지 않으니까. 당연히 60은 넘으면 안 되죠. 가솔린 확실히 싸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저번 주에 160 몇 엔 냈던 것 같은데 150엔 가까이 되네요. 차 안온도 벌써 그 사이에 0.2도 올라갔네. 13.1도.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데 7시 35분이면 도착했었는데 지금 7시 44분. 이게 점점 늦어지면은 돌아오는 게 좀 반드시 9시 반까지는 돌아와야 되거든요. 좀 빡빡해요. 중간에 좀 이렇게 오다가 도심부 가까워지면 중간에 고속도로를 타든가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되게 아깝거든요. 뭐 조금만 더 일찍 나왔으면 목적지를 중간에 바꿔도 되긴 한데 딱히 지금 생각나는 것도 없고 우라와라든가 그런 쪽에 가도 되는데 조금 근데 일출이 6시 반까지 예전에도 물론 잘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일본이 되게 해가 빨리 뜬단 말이에요. 그래도 6시 반이면은 아직 동지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7시 가까이 되겠네요. 연호공원은 말은 얘기 간판은 많이 봤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옆에 보면 좀 숲도 우거지고 좀 큰 곳이긴 같긴 한데 지금 구글에서 또 3분 정도 빨라진 루트를 안내해줘서 3분 빨리 가는 루트를 했습니다. 빨리 가다 41분이네. 이쪽은 지금 6시 반 아직 안 됐는데도 차가 좀 있어요. 낮에 가면 진짜 일요일날 낮에 가면 진짜 차 많거든요. 여기 그라즈시가 있구나.
근데 여기 지금 왜 구글에서 이 루트를 안 내주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길이거든요. 기둥 때문에 이렇게 잠깐만 들어간 거지. 평균 연비는 더 올라가나 싶었는데 24.5도에서 멈춘 것 같고, 결국 아까 그 기둥 하나 사이 두고 길이 두 갈래로 나눠졌는데 지금 여기서 합류하거든요. 앞에 2조차가 아니라 뭐지? 가스차 때문에 다른 루트가 좋을 것 같은, 다른 레인. 차가 확실히 많구나. 앞뒤 지금 벌써 6시 반인데 이 정도잖아요, 통행량이. 와, 진짜. 6시 반인데 그래도 7시 전이면은 그나마 6시쯤 되면 좀 붐빌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5시 대에 와야 좀 그나마 쾌적하게 갈 수 있는 것 같네요. 오미야역 쪽으로 가는 게, 오미야도 또 목적지로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오늘 저 멀리 좀 뿌옇긴 한데 색깔이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내일은 되게 맑음이더라고요. 일기예보가. 날씨는 되게 좋은데 어디 갈 예정은
기름값이 149엔까지. 금방 간판이 지나가는데 나중에 한번 돌려봐야겠어요. 그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건지 아무튼 길 바이패스 관련 안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길을 생긴다 하면 또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렇게 점점 도착한 시간이 도로 공사하는 거는 많구나. LP가스 차량이 그리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네요. 그냥 완전 비슷하게 가니까 굳이 차선 안 바꿔도 너무 느릿하게 갈 줄 알았는데, 물론 초반 스타트는 좀 느리겠지만 나쁘진 않네요. 그냥 보통 다른 차량이 비슷한 속도로 가는 것 같아요. 국도 16호랑 17호 겹치는 구간이네요. 국도가 항상, 근데 저는 국도 1호, 2호, 3호, 4호 정도밖에 모르고 그 이후는 국도는 봐도 어느 루트인지 솔직히 잘 몰라요. 숫자가 그때 두 자리 숫자랑 세 자리 숫자랑 조금 다른 건 아는데, 근데 자세하게는 길을 안 외우고 있기 때문에 내비한테 다 맡겨서, 옛날 그 전화번호 다 외우고 있을 때, 지금도 이제 외할머니 집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건 아직도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진짜 휴대폰에 다 저장해 놓으니까 거의 한 개도 못 외우고 다녀요. 진짜 말 그대로 거의 한 개도 못 외우고 다니는데, 와이프 전화번호나 간신히 기억하고 있지, 그 말고는 모르겠어요. 구마가야로 가는 길로 빠집니다. 구마가야까지는 안 가는데, 구마모토 구마가야 갈 때 강을 하나 건너거든요. 토네가와를 건넜던 것 같은데, 그 강을 안 건너는 쪽 직전이에요. 그래서 약간 더 가깝다고는 할 수 있죠, 구마가야보다.
가솔린 가격이 더 싸네요. 싸진 않구나. 더 비싸구나. 마르가메 세멘 보이고, 마르가메 세멘 우동이 참 괜찮아요. 국물 진짜 무난한 우동. 처음에 가면 시스템이 조금 어렵긴 한데, 앉아서 주문하는 곳이 아니라서 처음에 들어가서 뭘 시키고 자기가 또 직접 이렇게 이동하면서 가야 되는 셀프 서비스 비슷무리 하거든요. 근데 붐비면은 또 자리도 없고 이러니까 맛은 있어요. 저희 집 애들이 많은 걸 먹을 줄 몰라서 편식이 심해서 우동 같은 거밖에 안 먹는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우동이 제일 무난하긴 하죠. 왼쪽으로 가면 아게오역.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게오 쪽에는 불꽃놀이 했었거든요. 예전에 보러 갔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디쯤에서 했는지. 물론 당연히 넓은 공도 쪽에 있는 곳으로 좀 제법 걸어갔던 것 같은데, 여기서 내려서 10분 20분. 근데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도 아예 안 나고, 2008년이기 때문에 뭐 기억이 안 나도 그렇긴 한데, 아예 생각이 안 나. 잠깐 중간에 걸어갔던 길이 약간 생각날 정도로. 이제 차내 온도가 16.8도 정도 됐습니다. 뭐 에어컨도 켰거든요, 중간에. 근데 뭐 일단 켜긴 했는데, 날이 그게 옷을 따뜻하게 입고 있어서 솔직히 별로 춥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28km 51분 남았습니다. 도착 시간은 아까 좀 근데 정체가 되는 것 같은데도 다 고려를 해서 그런지 도착 시간은 7시 42분으로 바뀌는 건 없네요. 근데 날씨가 좀 맑고 좋아서 도착하고 이게 한번 미끄럼틀 한 2번 찍는 영상을 찍을 건데 아주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북키타아게오역.
제가 출고된 지 한 4개월, 딱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뭐 출퇴근에 안 쓰는데도 뭐 여기저기 다녀서 지금 벌써 6,765km 정도 달렸거든요. 또 일반에서 잘 안 달리는 사람들이 보통 3,000에서 5,000 사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일렬만 쓰는 사람들. 전 4개월 만에 그걸 넘었으니까 많이 다니긴 했죠. 옛말에 쿠마모토 갔다면 한꺼번에 3,000km 늘어날 텐데, 감가상각이.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차 안 사는 게 쿠마모토 가면은 또 쿠사센리랑 내가 가고 싶은 데가 항상 가지만은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 갈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또 날씨 좋은 날 가보고 싶어요. 이제 연말 연시까지 이제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차 안에 있으면 이렇게 체온 때문에 이렇게 따뜻해지긴 하는데, 진짜 에어컨 켜도 예전 엔진 차처럼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네요. 확실히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느낌 거의 없어요. 진짜 온도를 약간 낮게 설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3.5도 24도 정도 설정해놨거든요. 진짜 사람 몸에 이렇게 직접 제가 여름에 에어컨 바람이 싫어서 몸에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세진 않아요. 확실히 세진 않은데 에어컨 바람을 실어서 이게 좀 몸 바깥쪽으로 송풍구를 옮겨놔서 그렇게 느꼈구나. 그래도 뭐 엄청 막 따뜻하게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차에 이게 차 문 쪽에 약간 코일 도로 노면이 안 좋으면 코일 돌아가는 소리가 약간 들려요. 잡소리가. 근데 그게 약간 온도가 올라가면 안 들리거든요. 지금 약간 들리겠는데 온도가 좀 설명하기도 재현하기도 그렇고, 이게 또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소리 안 난단 말이에요. 왼쪽에 레인지로버 무광택 매트 블랙인 것 같은데, 저 무광택이 관리하기가 힘든지 쉬운지 모르겠어요. 얼핏 보기 쉬울 것 같은데 그때가 잘 좀 차가 멋있긴 멋있네요. 이게 지금 룸밀러로 봤을 때 DRL 쪽 보니까 좀 멋있게 잘 나왔어요. SUV 제가 별 그리 좋아하는 편 아닌데 차도 되게 크게 보이고 그렇네요. 근데 좀 너무 커서 좀 운전하기 힘들 것 같아. 여기서 오른쪽 우회전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여유롭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그러니까 주요 간선 도로이긴 할 건데 약간 통행량이 조금 더 적을 거예요. 도착 시간 아직도 7시 42분이요.
일본에서 저 파출소를 코반이라 하는데, 근데 코반이랑 또 파출소는 파출소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 파출소라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코반을 파출소로 하는데 그 파출소라는 표현이 아예 없지도 않거든요. 근데 아까 영어 표현이 폴리스가 아니고 코반이네. 코반이 많이 침투해서, 그러니까 영어를 많이 인지가 돼서 저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코방이 그렇게 인지도가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폴리스를 적어놓는 게 훨씬 낫지 않으려나. 폴리스라 치기에는 너무 좀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가. 다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해놨을 건데. 지금 되게 중요한 공지가 뜬 것 같은데, 차내 와이파이 서비스 종료. 완전 이 지금 아직 글을 안 읽어봤는데 알람이 떴거든요. 좀 뭐야, 흰색 연기를 내뿜으면서 차 안에 그 와이파이 쓸 수 있게,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월 990엔인가. 근데 제가 차내 와이파이가 좀 악랄한 게, 서비스 신청할 때 990엔 들었거든요. 그게 공짜인 줄 알고 신청을 했어요. 990엔 발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차가 납차된 게 7월 26일인가 아무튼 후반대였거든요. 근데 8월 1일 되니까 또 990엔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끊긴 했는데 쓸 일이 없어서 쓸데없이 2,000원 날렸잖아요. 차 안에서 운전하고 있으면 와이파이 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동승자가 있을 때 쓰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아이패드 같은 거는 테더링 하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셀룰러 모델, 그러니까 회선, 인터넷 되는 회선 가진 아이패드를 저 혼자만 2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쓸데없는 그건데, 그래서 바로 해제해버렸죠. 근데 이거 서비스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텐데 벌써 와이파이 서비스 종료 안내를 하네요. 서비스 속도는 4G였던 것 같은데 왜지? 서비스 종료하기는 좀, 사람들이 그러면 안심하고 쓰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지금 또 구글은 이거 차량 구글 차량이라서, 구글 탑재 차량이라서 구글 이용료를 내면은 일단 구글 맵 같은 건 전부 다 공짜로 공짜가 아니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거든요. 월 990엔에. 이거 그만두면은 아예 뭐 카플레이로밖에 못 쓰는데, 한국은 아마 그게 안 돼서 카플레이밖에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구글이 탑재가 돼 있거든요, 차량 자체에.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좀 쓸 수 있고 막 그래요. 편하긴 편한데, 근데 월 990엔씩 들어가죠. 근데 산간지방에 가면은 인터넷 확실히 안 터지더라고요. 그러게 되면 이거 무용지물인 거죠, 이것도. 근데 휴대폰은 또 약간 이나마 터져가지고 휴대폰에 의존해서 가거나,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구글 맵 쓸 때 그렇게 엄청 빠른 통신 모듈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4G 정도일 건데, 근데 또 공지가 와서 읽으려고 하니까 주행 중에는 또 읽을 수 없다고 하고, 그게 살짝 보였는데 QR코드가 나왔어요. QR코드를 읽어서 보라고. 휴대폰을 찍고 있기 때문에 QR코드 쓸 수가 없는데, 차내 와이파이 이 차량만이 아니라 전부 다 그만둔 것 같은데, 좀 너무 그만둔 거 빠르지 않나? 통신 모듈 들어가는데도 돈 들어가는데 그걸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나중에 공지는 읽어보고. 좀 외곽이 확실하게 외곽 쪽으로 온 것 같잖아요. 저 멀리는 무슨 산이지?富士산 말고도 눈이 쌓인 산을 여기서도 볼 수는, 나가노 쪽인가? 저번 주죠. 벌써 저번 주富士산 진짜 최고였는데 벌써 일주일이나 됐나? 진짜 날씨도 좋았고, 이 정도로 밝아지면은 아직 30분 정도 남았는데, 스카이 스포츠 공원 되게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여기 4월달에 가면은 사쿠라도 되게 이쁘고 진짜 이쁘거든요. 계절상으로는 파릇파릇한 그 잎사귀가 나오고, 지금은 뭐 다 떨어지고 그럴 계절이라 가지고 그 6개월 뒤에 또 가면 되니까.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제가 운전하고 가기에도 적절하게 이렇게 너무 적절하게 먼 거리 운전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왕복 130km는 되니까 이 드라이브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 태우고 좀 가는데, 애들이 타기에는 좀 지루하죠. 2시간 넘게 걸리니까 애들이. 근데 그 미끄럼틀이 되게 재밌어서 애들 그 미끄럼틀은 자주 탔었는데, 무슨 이렇게 차를 오래 못 타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조금 되게 어렸을 때는 삶 한 기간이 발달 안 해서 오히려 더 멀미를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게 유치원 초등학생 되면 이제 또 본격적으로 발달이 돼서 오히려 그렇게 더 느낀대요.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되니까 첫째도 유치원생 좀 되고 나니까 게임 하다가 멀미하고, 둘째도 이제 차를 되게 타기 싫어하니까. 저도 근데 뒷좌석에 이렇게 인터넷 하고 있으면은, 예전에는 이 좀 가족들이 차 많이 타고 다녔었고, 주말에 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타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와이프가 좀 운전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뒷좌석에 이렇게 타고 있을 때도 좀 있었는데, 이제 이 차는 거의 기본적으로 가족이 타지는 또 않고, 와이프도 이 차는 운전하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와이프는 이 차 사고 2번 탔나? 2-3번? 차가 커져서 확실히 저희 집 주차장 쪽이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주차장 나올 때랑 주차하는 거랑, 그다음에 잠깐 나왔을 때 약간 길이 좁아요. 좀 운전 난이도가 솔직히 집 쪽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아예 안 타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차가 커져서. 차가 운전 자동 주차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또 선이 없거나 또 조건에 안 맞으면 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선이 잘 그어져 있는 구획만 쓸 수 있어서 솔직히 무용지물이긴 해요. 자동 주차 기능 켜고 이러는 게 더 귀찮아서, 일반 거기는. 근데 운전 자신이 없으면은 바깥쪽에서 이렇게 쇼핑몰 쪽이나 그런 데서 운전을 좀 자신이 없으면 주차 기능을 이용할 것 같은데, 그게 좀 답답해요. 근데 늦어서 내가 하고 말지. 저 2번? 2번 써봤나? 어떤 기능인가 싶어서. 이제 15km 27분 남았습니다. 카조시에 들어왔어요. 카조. 저거 한자도 스로 읽는데 보통 카즈라고, 카스 이렇게 읽을 것 같은데 저기 카조거든요. 일본은 처음 보는 한자 조합은 물론 익숙해진 건 읽을 수 있겠지만, 저런 거는 모르면은 저렇게 알지 못하면은 조합해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합을 사전에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지. 뭐 한유 같은 것도 처음에 아예 모르면은 아예 저거 읽을 수가 없거든요. 영어도 저거 표기돼 있지만 저게 한유로 읽는지, 보통 저렇게 보면 한유로 읽을 것 같잖아요. 한유가 아니라. 근데 15분이면 가네요. 이 휴반보가 좀 한산해서, 길이 아무래도 외곽 쪽에, 그래서 좀 약간 교통량도 적고, 그래서 저 멀리 보니까 확실히 산이 좀 많아요. 일본이 한국 이상의 산지거든요. 간동지방 말고는. 그래서 근데 동경 쪽 있으면은 되게 넓은 평야만 봐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후지산도 이쁘게 보이네. 여기서 후지산이 여기서 깔끔하게 보이는구나. 멀리 보이는 거는 야리가타게 한
나가나 쪽, 방향은 확실히 나가나 쪽 맞네요. 저쪽. 아까 저 왼쪽에富士山이 보였으니까. 저쪽 산이 좀 험할 거거든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도착 시간이 조금 줄었어요. 7시 41분 2분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이게 구글 맵이 근데 대단 같은 게 물론 실시간으로 좀 변하긴 한데 이게 신호 같은 거 다 계산해서 초기에 표시되는 시간이 거의 딱 맞게 가거든요. 진짜 예전 혼다 내비게이션 같은 거 보면은 시간이 점점 늘어나거나, 근데 이건 처음부터 좀 그 계산을 잘 해요. 트라이얼 스포츠, 트라이얼이라는 그 스포는 아는데 스포츠도 있었구나. 저게 외곽 쪽 동경 쪽에서는 잘 못 보는데 되게 큰 슈퍼거든요 진짜. 되게 큰 슈퍼니까 뭐 땅을 많이 차지하니까 외곽 쪽 그 쿠마모토라든가 뭐 그런 데밖에 잘 없는데, 유명한 슈퍼 브랜드가 좀 있죠. 한국보다는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슈퍼 브랜드가. 제가 뭐 한국 좀 잘 안 가봐서 저는 이마트라든가 뭐 그런 좀밖에 모르지만 일본이 그런 군소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슈퍼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저기는 뭐 체육관인가? 건물이 되게 공원 후지아리나 왜 이렇게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지? 다 틀렸을 텐데. 근데 공원이 좀 기억이 잘 없는데, 근데 좀 기억이 잘 없네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런가. 하긴 뭐 거의 2년 반 3년 가까이 돼서 온 거라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그렇게. 그리고 제가 좀 제가 다니다 보니까 루트도 다르게 왔을 수도 있고. 다리가 좀
기억나는 인상적인 길은 이 가다가 보면은 그 절 같은 그런 입구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 가던 길은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만. 근데 이 루트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직전에 꺾는 루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길로 왔나? 그 갈 때 중간에 좀 숲풀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쩌면 다른 루트로 왔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쪽에 가면 이렇게 쭉 뻗은 한산한 길이 나온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번엔 좀 다른 길로 안내 받은 것 같기는 해요. 중간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 10km 정도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쭉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길이 그 공원에 나오면은 있거든요. 그 근처에. 근데 그게 지금 정확한 확신은 못 가지겠는데 부분적인 기억밖에 없어서. 대충 평소에 어디를 갈지를 어느 정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일날 되면 대충 다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대충 어디 갈지는 생각해요. 그 평일에 여러 군데 후보를 생각을 해뒀다가 전날쯤 돼서 어디를 갈까 하는데 갑자기 이게 바꾸려고 하면 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다 대충 전날은 어디 갈지는 대충은 생각해놨죠. 날씨 보고 날씨 같은 거 보고 거리 같은 거 계산해서. 여기는 건널목이라서 철길 건널목이라서 일시 정지하고 좌우를 살피고 갑니다. 반드시 0km가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딱히 0이 되는 시간이 몇 초 이상 이런 룰은 없기 때문에 그냥 0만 되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0이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완전히 안 멈출 때가 있어서 이게 경찰이 보고 잡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 벌금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기 건널목에서. 근데 제가 철길 건널목은 차가 없을 때는 되게 필요한가 싶은데도 여기 제가 말했던 곳은 여기는 아닌데 근데 아무튼 이런 비스무리한 곳이에요. 좀 좁네. 이런 비스무리한 곳에서 왼쪽으로 갔던 기억은 나요. 눈이 부셔가지고 나비가 여기서 왼쪽으로 벌써 7시 반.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연말에는 쿠마모토까지 초장거리를 달려야 되는 게 되게 기대됩니다. 또 중간에 가다 보면은 또 뭐 온몸이 쑤셔서 또 중간에 언제 가나 생각한 보통 한 2, 300km까지는 즐겁게 가요. 4, 500, 600, 700 가까이 됐을 때는 뭐 그냥 그렇다가 700, 800 넘었을 때부터는 온몸이 좀 쑤시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20시간 가까이 운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자세로 다리가 예를 들어서 엑셀 밟는 발이 아프다든가, 고속도로로 가면은 크루즈 가면은 좀 그렇겠지만 고속도로로 안 가니까 확실히. 근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뜬금없이 화장실에, 공원에 화장실이 있긴 있어요. 그게 하나밖에 없어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쿠마모토를 또 30시간 가까이 달려서 가야 되니까 또 항상 갈 때마다 기대가 돼요. 즐겁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중간 가면 힘들어도, 이번에는 영상도 찍을 거지만 2차로 가는 건 처음이라서 얼마나 좀 다를지. 예전 차는 500km 좀 넘어가면 주유해야 됐지만 1000km 가까이, 1000km 정도 가거든요. 이 차는 주유 안 하고. 그래서 주유를 좀 바꿔서 그런 재미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런 점에서 좀 색다른 기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 집 같은 경우는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집도 크고 주차도 있고 좋아요. 도심부에 저런 집 있으면 진짜 살고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돈만 많으면 뭐 다 되지만 돈이 없으니까 로또 같은 거 안 걸리려나. 로또는 매주 하거든요. 자동 구입을 해놔서 로또에 쓴 돈이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6, 로또 7, 그걸 로또 6가 일주일에 2번, 로또 7은 일주일에 1번, 그리고 토토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그 있어요. 뭐 스포츠 그 맞추는 로또도 이제 한유시 들어왔어. 이제 거의 가까이 가는 느낌이 듭니다. 한유 스카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이름이 한유 스카이 스포츠 공원이었던가? 결국 제가 봤던 그 절 같은 곳에서 왼쪽으로 끊는 루트는 이번에는 안 나왔네요. 그 길만이 여러 번 이렇게 기억나는 길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된 길이 좀 당분간 이어지다가 공원에 도착해요. 그냥 앞으로 5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3.6km 남았거든요. 갈대역이 이쁘네. 한유 유즈르, 그 피겨 스케이트 선수의 성이랑 한자도 똑같고 읽는법도 똑같아요. 그게 한유 선수 때문에 조금 인지도가 올라갔을 거예요. 원래는 좀 읽기도 어려운, 이 한유 말고도 다른 읽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그 직접 얘기를 했었어요. 시장인가 한유, 아무튼 시쪽 이 유즈르 때문에 좀 올라갔다고. 여기도 공원인데, 여기 공원 예전에 한번 갔던 기억이 나네요. 가족이랑, 그러니까 와이프도 한번 온 적이 있구나. 애들이랑 이렇게 주구장창 왔던 것 같던 기억이 나는데, 와이프랑 한번 온 적은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좀 멀긴 했는데. 어쩌면은 제가
지금 내비를 보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그곳이 나올지도. 이렇게 마지막 쪽에 있었나? 지금은 현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이타마 현에서 관리하는 도로, 국도가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건물에서 왼쪽으로 꺾는다는 길이 여기구나. 이렇게 직전에 있었구나. 아니 근데 절 갔잖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얼추 여기 절을 맞구나. 렌다이지. 제가 말했던 그 절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갔던 이 길은 되게 많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직전이었구나. 지금 1.8km거든요 도착. 한유스카이 공원 안내도 여기 나와있고 이렇게 직전으로 갔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앞쪽 뒤쪽이 더 미끄럼틀에서 가까운데, 근데 앞쪽 주차장이 좀 동영상 찍으면서 올라갈 거라서 이렇게 넓은 길이 있다가 거의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왔어요 진짜. 그래서 도착해서 미끄럼틀이랑 그런 동영상을 찍고 일단은 도착해서 주차만 할 수 있으면 우선은 동영상 찍으니까 간단하게 어떤 곳인지 나중에 제가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고. 뒤쪽이 아니라 앞쪽으로 갈 겁니다. 앞쪽 주차장이 될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는 거는 처음이라서 보통 항상 애들 데리고 오니까 낮에 갔거든요. 이렇게 뒤쪽으로 올라가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나왔어요. 여기서 왼쪽 한 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대충 해도 뭘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라인에 맞춰서 잘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찍을 거예요. 저기에 차를 대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차도. 근데 뒤쪽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에 대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멀리 차는 보이긴 하네요. 저기 두 갈래길 미끄럼틀이 있기 때문에 저기 두 갈래길 타고 동영상 마무리 할 겁니다. 근데 정전기가 되게 심해서 이제 타면은 엉덩이도 되게 아프고 개인적으로 별로, 그래서 엉덩이가 되게 아파요. 이게 레일로 돼 있어서. 차라 두 대가 서 있네요. 지금 크긴 크잖아요. 확실히 공짜 그 친구도 충분히 크
그렇게 엄청 길거나 그러진 않네요. 주차장에 차 3대 정도. 배남이 없구나. 근데 이게 진짜 4월달에면 진짜 경치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단 좀 짧은 곳을 먼저 한번 타보겠습니다. 이샤. 처음에 이제 두 번째 탐불도 엄청 아프거든요. 항상 그 미끄럼틀 깔개에 플라스틱으로 된 깔개를 들고 와요. 저는 뭐 미끄럼틀 본격적으로 타려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애들은 몸이 가벼워서 그런지 그렇게 아프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아마 어른들은 이젠 좀 긴 여기가 봄 되면 되게 사쿠라도 이쁘고 좀 그래요. 곳곳에 새똥이 막 떨어져 있는 정전기. 아무튼 한일스카이 스포츠 공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집에 들어갈 거예요.